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신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식이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는데 청와대는 일체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 대표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 정당 대표들 또 일부 조문객에 한해서는 이 조문이 허가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네, 부산 남천성당입니다. 자, 이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냥 발길을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경호 직원들은 정문을 막은 채 외부인 출입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앞서 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이유로 출입 확인이 있는 겁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반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위한 미사도 열렸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성도들은 문 대통령이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도와 찬양을 함께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빈소를 지키고 있죠. 누구누구 찾아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인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형제들과 아들 준용 씨가 현재 이곳 성당 내 마련된 기도실에 차려진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새벽 5시 40분쯤 빈소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인 슬픔과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직원과 부처 장관 등에게는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 정부 1기 행안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빈소를 찾았지만 앞서 공지한 대로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명의의 근조 허환 역시 다시 차에 실려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만 7대 종당과 각 정당 대표들의 조문은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발인이 예정된 내일은 오전 10시 반 이곳 성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미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천성당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조창훈 기자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만 현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장례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모친상이에요. 그렇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모친상, 임기 중에 모친상을 당한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청와대는 앞서 이 조창훈 기자가 전달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고인의 뜻에 따라서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르기로 했다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례는 3일 동안 가족장으로 이뤄지는데요. 문 대통령도 경조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부모장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문 대통령이 며칠을 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는 연기가 됐고요. 다만 다음 달에 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청와대에서 이 문 대통령이 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의 사진들도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예. 해당 사진을 보면 이제 손을 모으고 생각에 잠겨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과 또 손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동영 대표 조문을 받을 때 보니까 지금 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약간 이제 좀 많이 우셨는지 눈이 좀 부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뭐 원래 좀 부어 있긴 하시지만 네, 어젯밤에 이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SNS 글을 5시 반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전해지기로는 문 대통령이 어젯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요. 지금 빈소에서도 이렇게 좀 다소 이 슬픔에 잠기면서 또 많이 이 초췌한 그런 모습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전에 한 어머니를 둔 아들이죠. 슬픔을 가누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마음은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상주로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은 또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는 물론 조문까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사님도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 됐어. 그래 원칙을 그래 정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잘 모시도록. 가족끼리 그걸 한다고 원칙을 정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이 정도 하고 갈래. 훌륭하신 어머니를 여의시고 애통한 심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고향 땅을 밝게 해드리지 못한 데 대한 송구스러움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평상시에도 우리 가족 대소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때문에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뭐 평상시와 똑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청와대 차원의 단체 조문도 아직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조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시기에 언행에 특별히 좀 유의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이 기강 유지에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조문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문을 오지 말고 맡은 일을 그대로 해줘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당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환도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뭐 대부분 그냥 돌려 보내지거나 아니면 이제 발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분들이 좀 왔었습니까?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과 정부 인사들도 왔다가 반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빈소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고요. 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젯밤 11시와 오늘 오전 7시 두 번이나 찾았지만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 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김 의원은 가족끼리 한다는 원칙을 정하셨으니까 이거를 뭐 깨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이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환이나 근조기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현장에는 지금 문 대통령의 장남 준용 씨도 오늘 빈소에 도착을 했고요.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 다혜 씨도 입국을 하는 대로 이제 여기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간혹 이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하고 싶다며 일반 시민들도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당 의원들 또 청와대 직원들은 아예 조문이 허가되지 않고 있고 야당 대표들까지 조문을 안 받기는 좀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처했던 모양이에요. 정동영 대표가 그래서 조문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제 문 대통령을 직접 뵙고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정을 보니까 이 정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 빈소가 있는 성당을 찾았고 말씀하신 것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를 했는데 이 앞에서 약 25분간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 뵙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이 뜻에 따라서 이 정동영 대표는 오전 10시 40분쯤부터 한 5분간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조문을 마친 정 대표는 위로의 말씀을 이제 대통령께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와줘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을 직접 뵌 사람이 더 있는데요. 그 문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청와대를 찾았고요. 이 집이 부산 근처여서 바로 소식을 듣고 왔다라고 기자들한테 밝혔는데요. 이 전 수석은 성당을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뵀지만 본인도 조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예. 당시에 이제 문 대통령이 침울하게 계신다라면서 현장 분위기를 이제 전했고요. 문 대통령의 이제 핵심 측근 그룹인 그 삼철의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집도 가까워서 이제 소식을 듣고 간 만큼 이 전 수석의 얼굴은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태일 기자, 지금 정동영 대표가 대통령 조문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후에 지금 내려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금 현장에 도착해서 조문 중이고요. 야당 인사들은 좀 조문이 허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문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정동영 대표가 이제 조문을 한 이 이후에 정당 대표들은 조문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조문을 했고요.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 부산에 도착해서 조문을 할 예정이고 정당 대표와 이제 7대 종단 대표 등은 좀 예외적으로 조문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어떻습니까? 정당 대표니까 이해찬 대표도 아무튼 이제 민주당 대표로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후 늦게 이제 조문할 예정이고요. 이해찬 대표는 내일 장례미사에 직접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이제 조문이 허가되니까 아마 이제 정동현 대표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가서 조문할 계획인 것 같고요. 윤경호 의원님,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맞는 모친상이에요, 그렇죠? 예,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가족, 친인척의 상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직접 모친상까지 당한 전례는 없어요. 예, 현직 지금 공무원 규정 그리고 대통령 관련 규정인데요. 일단 특별휴가 5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휴가의 의미는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친상이니까 뭐 천붕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형제 자매 정도까지 현직의 대통령들이 계실 때 잠시 업무에서 불가피하게 손을 좀 떼는 손을 뗀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잠시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비운의 사고로 유경수 여사, 배우자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장례 기간 내내 사실상 업무로부터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2010년 2월입니다만 모친처럼 모셨다고 하죠. 큰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발인이나 입관식까지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상을 당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또 모친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찌 보면 좀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가 얼핏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우리 쪽 정부에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쪽 정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을 알렸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통일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북한 측에서 조문단이 직접 왔죠. 이호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판문점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조화를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화를 전달을 했죠. 이번의 경우에는 직접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어저께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북한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양측이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이런저런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조문단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조화가 전달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우리 쪽에서 공식적으로 조문을 했죠. 우리 쪽에서 뜻을 표시했고요. 반대의 경우는 뭐 우리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지만 북한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입장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마지막 발인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때는 이제 우리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권력 승계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쪽 정부에서 이제 조문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대표라든지 정당인들 또 측근들까지도 다 이렇게 조문을 물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들에게는 차마 그렇게 못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조문 정치, 문상 정치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어찌 보면 감정 싸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당하는 이런 아픔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감정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의 여야가 과연 감정의 골이 깊어질 정도까지 지금 갈등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두의 위로를 다 거절한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해석하자면 국무총리나 또는 뭐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대통령의 모친상 때문에 부산에 내려오고 또 이것 때문에 장관들이 움직이고 총리가 움직이면 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는 업무의 지장 이런 걸 고려해서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정당 대표들의 경우는 특히 야당 대표들의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로의 뜻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그거는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때는 이제 이호 여사가 이제 조문을 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모친상입니다. 여야 정치권 서로 으르렁거리고 정말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제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나섰는데요.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면서 자신만 옳다고 믿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이제 오늘만큼 또 이제 이번 모친상 기간만큼은 서로가 좀 원색적으로 비난한 말들은 좀 자제하고 상생의 모습을 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늘 이런 얘기 하지만 꼭 오해티는 있어요. 그렇죠? 김태일 기자, 좀 안 좋은 얘기도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관련된 이런 기사 그 하단에 댓글에 좀 부적절한 이런 댓글을 좀 남기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악플들이 올라오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 사람으로 사람에게 사람된 도리로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뭐 정권을 향해서 비판하는 야당조차도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대해서 애도하고 정쟁을 좀 멈추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뭐 인병을 전제로 한 이런 댓글 좀 성숙한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 패러디했던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영상을 내렸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외부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이런 입장이 나와서 그 영상은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내렸다기보다 일단 비공개로 전환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다시 올릴지는 좀 더 상황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문 대통령에 대한 모친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약간 이제 검은색 옷으로 예도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데 그런 네티즌들은 왜 그런 나쁜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상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당조차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정쟁을 멈추는 와중에서 좀 더 우리 네티즌들 좀 성숙한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이런 상 당했을 때는 또 애도를 표해 주는 게 우리 시민의 또 우리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모친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와중에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회의가 사실은 좀 묘해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썼던데 어떤 회의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수원에서 열린 행사였는데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 행사에 1시간여 동안 참석을 한 뒤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참석한 뒤로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간 거는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 행사에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6천여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 강국을 이룬 밑바탕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다면서 격려를 했고요. 예. 이 운동으로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이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이 운동이 현대적 의미를 발전시켜 살아있는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역할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조국 정국 이후에 진영 갈등이 커진 만큼 이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잘 살아보세 예. 이 문구를 언급하면서 보수층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행위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이 역대 대통령마다 참석했다는 행사라면서 이 정치적 해석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 의원님,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모친이 별세했다라고 이제 오보가 나갔어요. 뭐 저녁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제 모친이 위독하다는 얘기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사였으면 아마 취소하고 바로 오전에 병원 부산으로 내려갔을 법한데 이 새마을 지도자 회의는 참석하고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회의는 꼭 참석을 한 걸까요? 예, 뭐 방금 우리 유호정 기자가 보도했듯이 전해드렸듯이 대통령이 참석했던 게 6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참석입니다. 대통령의 외부 동선, 이 일정, 행사 이런 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는 건데 물론 모친이 위독하시다고 하는 상황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뭐 불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 일단 그런데요.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두 가지 차원이 가능하겠죠. 우선 새마을 중앙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더 강조를 하고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 이런 것들이 과거 정부의 유산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도 농어촌에 여전히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에 정부의 예산이 여전히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얼마든지 색깔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부,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의 어찌 보면 찬양이나 칭송이 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거는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를 아직도 잊지 않고 향수를 갖고 있는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 한 번의 행사에 참석하고 대통령이 한번 격려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들이 그러면 돌아서겠느냐.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보수층이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행사에 대통령의 참석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은 정치적인 의미 부여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고요. 또 현장을 찾는 모습도 요즘 부쩍 늘었고요. 또 보수까지 끌어안는 통합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서 국정 운영 기조에서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모습들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친인 강한옥 여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SNS에 문 대통령이 글을 옮겼는데 좀 읽어보면 그래도 행복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5시 반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한경도 출신이시기 때문에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때때로 뭐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지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면서 특히 자신이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는
마지막까지도 가슴을 졸이셨을 것이라며 또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또 SNS 마지막에서는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흥남 출신으로서 피난민이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탄을 팔아서 아들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교육시키고 키웠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도 예, 떠날 때는 행복했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지금 나오는 사진은 예. 2년 전에 재작년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미사에 참석을 해서 그 찍힌 사진인데 어머니에게 좀 뭔가를 좀 질문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죠. 예. 이 고 강한옥 여사는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머니의 권유로 지금 이제 카톨릭 신자로 이제 있는데 예. 문 대통령 지금 사진 보시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는 항상 이 황금색 묵주 반지가 껴 있습니다. 이 반지가 예. 이 바쁜 일정 때문에 성당에 잘 나가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선물해준 묵주 반지인데 지금 25년째 지금 끼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옥 여사가 이 부산 영도라는 지역에 이런 그 있는 성당을 자주 나갔어요. 근데 지금 빈소가 차려진 곳은 남천 성당이죠. 예. 이 영도에 있는 성당에 이제 빈소를 마련할 장소가 없어서 남천 성당에 빈소를 마련했는데 이 남천 성당이 201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결혼식을 올린 그런 장소거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강한옥 여사의 이 세례명, 이 데레사인데요. 이 남천성당의 모태가 된 병원 이름이 데레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인연이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세례명은 티모테오인데 어머니가 직접 정해준 그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예. 어머니 영향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가 됐고 또 문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송기인 신부도 역시 뭐 신부니까요. 예. 그분의 영향이 정치적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컸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테면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예. 또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부산 지역에 있는 카톨릭계 성당 그쪽 분들과의 교류가 상당한 어찌 보면 세력이 됐었고요. 정치적 자산이 됐군요. 예, 또 나중에 정치적 자산도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카톨릭이 항상 사회 참여 뭐 이런 건 꼭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도 사실 뭐 후보 시절 또는 예. 뭐 당 대표 시절에도 성당은 줄곧 가서 미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예. 뭐 지금 뭐 우리 기자들이 이미 보도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천 성당이 아마 딸 다혜 씨가 결혼식을 올렸던 같은 장소로 저도 예.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고. 아마 문 대통령의 성격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다니셨던 작은 성당에서 아마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조촐하게요. 예, 그러나 아마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또 찾아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큰 성당으로 옮긴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낸 고 강한옥 여사. 사실 모든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 그렇겠습니다만 자식 잘 되기를 늘 바라죠. 그 자식이 혹여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아플 텐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신독재 투쟁을 하다가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어머님이 많이 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희도 법대에 다니던 지난 1975년 이 당시에 이 총무부장을 하다가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는요,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서 이 구속 당시 상황을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예. 이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가 구속돼서 호송차를 타고 이제 이동이 되는 과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가 이제 구속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급히 올라와서 아들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침 일찍 기다렸을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차가 막 출발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뒤에서 쫓아왔고 이제 안에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팔을 휘저으면서 제인아 제인아 이렇게 부르시던 모습을 이제 당시 생생하게 묘사를 해뒀습니다. 예. 이제 문 대통령은 당시 그런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이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이러면서 당시에 괴로웠던 심정을 이제 안에 밝혀뒀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제 아버지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던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구호물자 5가지를 시장 자판에 놓고 팔기도 하고요. 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기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 연탄 배달이 어렸을 때 늘 창피해서 부끄러워했는데 막내 동생은 그런 군말 않고 항상 어머니를 묵묵히 잘 도왔는데 본인은 툴툴댔던 게 항상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다 이러면서 당시에 죄스러운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경희대 법대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래서 아들이 좀 뭐랄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아마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어머님이 그러하듯이요. 그러나 그렇게 문 대통령은 살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신뢰, 믿음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강한옥 여사가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다. 또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착한데 어릴 때부터 장애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돈을 안 받고 변호를 해줘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나 했다. 또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잘 안 본다. 아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가족들은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